자, 2-1의 그 매체 유형과 특성 부분에서요. 자, 매체 언어라는 용어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떤 의사소통을 위해서 자, 그 정보 전달이 다양한 수단 자체를 우리는 그냥 매체라고 하는 거고요. 이 다양한 매체를 실현한 데는 언어를 우리는 매체 언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체와 매체 언어에 대한 정의. 자, 그래서 매체 유형과 그 특성을 지금 정리해 놨습니다. 자, 보통 매체는 우리가 보통 많이 쓰이는 게 음성과 그 다음에 문자를 사용하게 되겠죠. 자, 이때 인간의 음성은 가장 고전적인 의사소통 매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이 문자는 자, 음성 같은 경우는 이례적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계를 보완하고 또 인류의 유산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개발된 매체로 오랫동안 인류의 사랑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의사소통 매체는 근데 어떤 활판 인쇄술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전기, 전자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확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신문과 잡지와 같은 뭐가 있고요. 자, 인쇄고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방송 매체, 근데 휴대전화와 인터넷 같은 걸 우리는 통신 매체 이렇게 집어넣게 되는데, 자, 결국 이 매체들은 점점 발전을 하고, 자, 그것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이제 각각의 특징들 정리하고 있어요. 먼저 인쇄 매체인 신문과 이 잡지의 특성들인데요. 자, 신문과 잡지는 대중매체의 시작과 발달을 이끈 매체로 오늘날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급속도로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신문 자체가 그냥 문자 매체로만 쓰였지만 이것이 인터넷 신문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좀 더 복합적인 매체 형태로 많이 바뀌었어요. 뉴 미디어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자, 그래서 인쇄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글자의 모양이나 그 다음에 크기, 모양, 색깔 등이 다양화되고 그래픽이나 그림, 사진 등도 좀 사용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그냥 인쇄 매체로서의 어떤 특징들이에요. 자, 그리고 밑에 이 신문의 경우에 기사문 외에도 여기다 뭘 집어넣을 수 있대? 칼럼이나 설명문, 네컷 만화, 만평, 독자 기고나 광고 등 다양한 종류의 글이 실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잡지도 마찬가지네요. 자, 잡지에 들어갈 수 있는 안내문이나 설명문, 그 다음에 인터뷰, 광고 등 실리는 글의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자, 여기 중요한 단어 하나 보이네요. 자, 시의성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자, 이 신문과 잡지에 실리는 내용들은 시의성, 바로 당시의 상황이나 사정과 딱 들어맞는, 우리가 시의적절하다 이런 쓰죠. 자, 그래서 그 시대에 맞는 또는 그 사정이나 상황에 맞는 자, 이러한 어떤 내용들이 어떤 보도가 되거나 이것이 실려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 당대 유행어나 신조어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인터넷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신문의 경우 줄글 사용 한계에서 벗어나서 문자 매체에서 벗어나서 이제 뭐 이 동영상 뉴스나 한 컷 뉴스 등 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이런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자, 그 다음에 뉴스 자료 창고를 구축해서 관련 뉴스를 연이어 함께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이 방법도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일상화되어 있죠. 자, 잡지로 넘어옵니다. 잡지의 경우에도 관련 누리집에서 이 동영상이나 사진 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 음성으로 자,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부러 음성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자,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오늘날 독자들은 신문사나 잡지사 누리집에 방문하여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을 이용해 생각이나 느낌 등을 즉각적으로 자,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는 거꾸로 독자들도 바로 즉각적 반응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댓글 있죠, 댓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 라디오, 텔레비전 무슨 매체라고 했죠? 방송 매체들이었죠? 자, 이런 것들이 통신 매체들이 지금 발달하는데, 자, 라디오와 텔레비전 20세기를 대표하는 대중 매체입니다. 자, 그래서 이 20세기에는 일대다의 의사소통 방식. 자, 한 사람, 자, 누가 방송국이나 이쪽에서 지금 이걸 방송 보도를 하게 되면, 자, 거기에 대해서 여기는 시청자들이나 여기는 청취자들은 이것을 여러 사람이 같이 다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즉각적인 피드백이 불가능했지만 최근에는 자, 인터넷 TV 이런 것과 같이 연결을 시켜 놓다 보니까
또는 거기 뭐가 있어요? 그 방송국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서 거기다 누리집에다 그 댓글을 남길 수도 있죠. 자, 연기가 이러한 한계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자, 또 휴대전화입니다. 자, 통신매체네요. 자, 휴대전화는 동일 공간에 있어야만 의사소통이 가능한 음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매체. 자, 그러면 아까 음성 매체 한계를 극복했던 게 문자 매체도 있지만 뭐도 있는 거야 지금? 자, 휴대전화와 같은 통신 매체도 여기 해당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최근에는 음성뿐만 아니라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화상통화와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그 매체적 속성을 더욱 확장시키고 있네요. 자, 그 다음 인터넷이 나왔습니다. 자, 인터넷은 매체 확장을 넘어 이제 현대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동력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인터넷망에서 자, 신문 기사를 읽거나 자신의 의견을 써서 여기 인터넷에 바로 올리는 이런 댓글 같은 경우를 달 수 있겠고요. 또 오늘날 자, 인터넷은 간단한 일상적 대화에서부터 심각한 사회 문제 해결 방안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는 자, 소통 수단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다시 가면 인터넷은 결국 전체적으로 뭐를 확장시켰어요? 기존에 있는 인쇄 매체의 콘텐츠를 확장함으로써 멀티미디어적 성격을 갖게 되어 있고요. 더 날아가서 결국 어떻게 서로 정보 생산자하고 그 다음에 수용자 사이의 상호작용성을 더 높였습니다.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자, 오른쪽 인터넷의 특성을 다시 정리해놨습니다. 자, 첫 번째 멀티미디어의 수용에서 문자부터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다양한 형식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상호작용성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 쌍방향 소통이라는 얘기를 썼었죠. 자, 그리고 동시적, 비동시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졌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실시간 뉴스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런 건 우리가 나중에 인터넷 조회해갖고 보면서 그때 나중에 댓글을 달아도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아이디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익명성, 자, 자신이 누구인지 남에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자, 지금 자기 이름이 밝혀지지 않다 보니까 여기다 어떤 욕설이 들어가 있거나 비속어를 사용하거나 어떤 인신공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게 악성 댓글이 달리는 이런 문제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매체와 매체 언어의 지평이 확대가 됐다 그랬는데 자, 점점 확장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날 매체와 매체 언어는 우리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매체 없는 삶은 상상하기 어렵게 됐고 따라서 매체 언어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건지 이를 어떻게 또 이용할 건지 자,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됐대요. 자, 오늘날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 매체의 개별적 특성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매체에 휩쓸리기보다 매체를 주도적으로 이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내가 안 할 수가 없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자, 학습활동. 자, 1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매체가 의사소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보자 그랬는데 자, 맨 처음에 펜과 같은 필기도구를 사용했어요. 자,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근대 이후 자, 타자기가 발명이 됐네요. 자, 키보드로 입력을 합니다. 자, 다시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가 등장을 했고 자, 전체적으로 이제 기존에 있었던 것들은 어떻게 돼요? 자, 타자기와 같은 것은 이제 언어 사용의 양상에 직접 변화는 주지 못했다고 해서 제한된 분야에서만 사용되다 보니까 반면에 여기는 이 PC, 퍼스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이 온라인 기능이 첨가되면서 자, 이 상호 소통 의사를 하는 중요한 매체로 이게 자리 잡게 됐고요. 자,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바로 이 컴퓨터 통신 언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문제는 컴퓨터 역시 음성 언어를 문자 언어로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있다? 자, 한계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자, 0과 1로 신호를 처리하는 디지털 기반의 컴퓨터는 제한된 수의 글자가 할당된 자판을 이용해서 정보를 입력하고 한 번에 볼 수 있는 정보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모니터를 출력 도구로 사용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자, 이런 어떤 입력과 출력 면에서 자유롭게 의사소통하는데 제약이 좀 따른다는 한계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제약이 있다. 자, 또한 기존의 글쓰기가 대체로 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던 것에 반해
자, 여기서 뭐가 가능해졌다고요? 자, 이 쌍방향적 의사소통은 이건 지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자, 컴퓨터 통신 공간에서 문자 표현과 그다음 속도의 한계를 극복하는 일은 더욱 절실한 문제로 이제 다가오게 되네요. 자, 그 어떤 문자적 표현, 그다음에 여기 있는 자, 속도에는 아직까지 한계가 좀 따릅니다. 자, 컴퓨터를 매개로 하는 이 사이버 공간에서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불투명하고, 자, 이게 투명하게 노출이 되지 않고 아까 익명성을 쓰다 보니까 불투명합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과 공간에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건 시간과 공간의 여기를 넘어선 거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이것은 긍정적으로 이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 공간의 제약을 넘어섰다. 이렇게. 자, 이러한 의사소통 맥락은 새로운 화법과 문자 사용 방식을 요구하게 되었고요. 자, 이에 자연스럽게 등장한 것이 바로 이 컴퓨터 자, 통신 언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의사소통 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사람들은 제한된 매체의 기능을 활용한 최적의 의사소통 방식을 고민해 왔겠죠. 그러니까 문자만 쓸 때 또는 문자가 없을 때는 결국 어떻게 우리가 말로 해야 되니까 좀 더 조리 있게 하려고 했을 테고, 문자가 나오니까 어떻게 일회성이 이제 극복이 되니까 그걸 어떻게 논리 정연하게 이제 쓰는 것도 발달을 했을 테고, 이제 점점 발전할수록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걸 전달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문자 하나만 보내다가 거기다 동영상을 담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사진이나 이런 여러 가지 파일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중량 밑에입니다.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을 미친 다른 온라인 매체로 자, 여기는 이동통신의 문자 메시지를 줄 수 있대요. 자, 문자 메시지 서비스는 최근 다양한 스마트폰의 문자 응용 프로그램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짧은 문자 형태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특히 통신비에 부담을 느끼는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대안이었습니다. 이 단문자 형태는. 하지만 제한된 자수의 글자 수에 자, 메시지밖에 보낼 수 없다는 점과 숫자판을 전용하여 문자를 입력해야 하는 이 불편을 감수해야 했으며, 자, 이러한 단점들이 결국 자연스럽게 또 어떻게 또 다른 언어 표현 방식을 찾아내려고 했겠죠. 자, 그래서 문자 메시지를 사용할 때 가능한 띄어쓰기 하지 않는 방법이나 또 입력 글자 수 줄이기 위해 겹받침 사용을 자제하는 경우 줄임말을 사용하는 것도 바로 새로운 언어 표현의 특징이 되겠네요. 자, 웬만한 오타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일상이 됐고요. 자, 문자 매치는 대개 쌍방향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 대화에 가깝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소통 정보인 억양이나 표정 등의 맥락 정보를 확인할 수가 없어 가끔 이제 소통에 장애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오해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물음의 형식이 아니라 어떤 이걸 다른 어떤 명령이나 이런 의미로 사용했는데 요청의 의미인데 이걸 잘못 받아들이거나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자, 이러한 제약은 특히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메시지인 긍부정의 어떤 정보가 잘못 전달되는 경우, 이에 문자 메시지는 긍정적 의미를 표시하기 위해서 자, 내용 뒤에다 이렇게 자, 이모지를 집어넣는 경우 또는 흐흐, 크크 등 자, 이런 어떤 자음 같은 것들, 자, 부정적인 의미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유의 형태 를 덧붙이는 것이 보편적이 됐고요. 또한 그림말을 사용하는 것은 친근감을 지금 표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그 매체적인 한계점이나 이런 것을 조금씩 극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또 컴퓨터 기반 온라인 매체의 등장은 새로운 글쓰기의 시대를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 우리가 이제 UCC가 지금 많이 등장을 하죠. 뭐 여러분들 그 과제로도 많이 수행평가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다양한 시각 매체의 등장으로 진부한 글쓰기는 쇠퇴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으나 21세기 초기 글쓰기는 하나의 이제 유행이 되어버렸대요. 하루에 수십 통씩 보내는 문자 메시지나 또는 여기는 누리 소통망, SNS 등의 글쓰기, 신문기사에 댓글 다는 일은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글쓰기 행위들일 겁니다. 자, 또 온라인 매체가 우리에게 글을 쓰도록 유혹하는 것은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과 달리 자, 양방향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놓을게요. 쌍방향, 또 다른 말로 이걸 양방향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글쓴이 입장에서 독자의 즉각적인 반응은 그 글쓰기를 부채질합니다. 자, 글쓴이는 자, 블로그 글에 달린 댓글이나 누리 소통망의 좋아요 이 반응에 주목하며 더 많은 팔로워를 끌어들이기 위해 매력적 글쓰기를 하죠.
여기까지는 좋지만 그 말도 안 되는 그 유언비어를 저기 하거나 다른 사람 인신 공격하는 이런 것들은 또 문제점으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어요. 자, 1번. 자, 쓰기 매체의 유형에 따라 의사소통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그랬는데, 자, 이 글의 내용을 참고했을 때 컴퓨터 통신 언어와 휴대전화 메시지, 문자 메시지 공통점과 차이점입니다. 자, 이거 반드시 이거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자, 여기 있는 컴퓨터 통신 언어는 자,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휴대전화 같은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돼. 또 입력과 출력이 이 구어, 말하는 투 있죠? 자, 일상적인 말하는 투의 의사소통처럼 자유롭지가 못하다는 특징. 글쓰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구어처럼 속도가 빠르지 못하다는 자, 한계점도 있습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차이점. 자, 컴퓨터 통신 언어는 모니터를 출력 도구로 사용하고, 자, 여기 있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시 공간을 상정합니다. 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제한된 자수만 메시지로 보낼 수 있다는 한계점과, 자, 입력 글자 수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이모티콘을 사용하나 이 자음 글자들을 쓰는 경우, 겹받침 잘 안 쓰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자, 가로 2번에 가시면 자, 여러 가지 자, 온라인 매체의 언어가 다른 컴퓨터 통신 언어나 그 다음에 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다른 점이 뭐냐 그러는데, 자, 여기 있는 이 UCC 같은 경우는요, 자, 이 문자 외에도 시각 정보나 청각 정보를 넣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더 나가서 자, 정보의 파급 효과가 상당히 빠르죠. 자, UCC 이 동영상 하나가 유튜브 이런 데서 올려놓으면 막 이게 10만 건, 20만 건, 100만 건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시각적 문자나 시각 정보, 또 청각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점. 자, 그리고 개인의 성장 공간으로 타인과의 관계 형성 매체로도 이걸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아래에서 자, 여기 자, 매체의 특징을 지금 특징에 따라서 매체를 다시 분류를 해놨는데요. 자, 이건 지금 거꾸로 보셔야 됩니다. 아래에 있는 요거를 가지고 이것이 지금 일어나는 것과 안 일어나는 걸 따로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으시면 되는데, 자, 이 중에 즉각적 피드백이 가능한 것은 어떤 거예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나 유선전화 같은 경우는 즉각적으로 상대방의 어떤 말에 대해서 내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게 바로 즉각적 피드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대1 의사소통, 유선전화 같은 경우는 그 각각 두 사람 간의 대화의 형식으로 보면 되겠고, 자, 구어적 성격, 문어적 성격으로 나눴을 때, 자, 여기서 대체적으로 우리는 지금 말하는 투 같은 경우 쓰긴 하지만 휴대전화 같은 경우는 뭐였어요? 신문이나 이런 것들은. 자,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서 그 아랫부분에서 따로 정리되어 있네요. 자, 텔레비전의 경우 프로그래밍 성격에 따라 지금 구어체를 쓰는 경우가 문어체에 있다면, 자, 휴대전화나 유선전화는 대체적으로 구어체의 성격이 상당히 강하고요. 자, 신문 같은 경우는 문어적 성격이 더 강하다는 것. 자, 그 다음에 다시 시공간 제약 면에서 신문은 시공간의 제약이 그냥 있죠. 나머지는 이것이 크진 않습니다. 자, 그다음 기록 보존의 부분에서 자, 유선전화 같은 경우 보존이 어렵지만 지금 녹음 기술이 있으니까 이것도 가능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신문은 기록이 보존되는 성질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 신문이 인터넷 그다음에 텔레비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데이터 형식으로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우리가 녹화를 하거나 저장을 할 수 있는 기능 장치가 있으니까 이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추가될 매체 이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37쪽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칠게요.